자, 지금부터 초음파 탐상검사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접촉매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접촉매질은 시험체와 동일한 재료로 한다. 2번 접촉매질이 달라지면 에코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3번 표면이 거친 시험체에서는 물을 접촉매질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4번 접촉매질은 시험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초음파 탐상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1번, 3번, 4번은 관계가 없는 얘기지요. 자, 2번이 접촉매질이 달라지면 에코의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물, 기름, 글리세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촉매질을 사용하는데 글리세린을 사용하더라도 그 순도에 따라서 또 에코의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4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축 직선성이 좋지 않은 초음파 탐상기를 이용하여 결함을 탐상한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선행하는 문제점으로 올바른 것은 1번 결함의 위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다. 2번 결함을 과소 혹은 과대하게 평가할 수 있다. 3번 거리 또는 방향이 다른 근접한 두 개의 결함을 분리 검출할 수 없다. 4번 송신에코의 폭이 넓어져서 불감대가 커진다. 시간축 직선성은 그 CRT 화면상에 가로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좋지 않으면 그 결함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로축이 눈금을 정확히 읽어야 되는데 그 빔이 진행 거리가 실제 그 뭐 10mm인데 이게 좋지 않으면 뭐 15로 읽는다든가 그러면 그 결함의 위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해서 4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시험체 두께가 T인 강제에 대하여 전몰 수침 초음파 탐상 검사를 할 때 최소한의 물거리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물거리는 4분의 1T 이상이 돼야 됩니다. 너무 물거리가 작으면 안 되죠. 작으면은 뭐 S1과 B1 사이에 S2가 뜨는 수가 있어요. 그럼 S1과 B1 사이에 F1 결함효과가 떠야 되는데 S2가 떠버리면 결함으로 오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물거리는 4분의 1T 이상, 즉 4분의 1T 플러스 뭐 4분의 1인치 정도 해주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래서 4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접촉법으로 초음파 탐상을 수행할 때 해시 또는 불규칙 신호들이 CRT 화면에 나타나는 이유는 1번 조대한 결정 구조 때문에, 2번 미세한 결정 구조 때문에, 3번 저면이 경사가 적기 때문에, 4번 접촉매질이 먼지 또는 더러운 이물질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불균등한 그런 지시나 백그라운드의 어떤 잡음들이 그 표시기에 나타나는 그런 작은 지시들을 우리가 해시라고 하지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 이유들은 이 결정이 조대하기 때문에, 조대한 그런 결정 구조 때문에 이런 잡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4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탐상 시험 시 용접부 탐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사는 일반적으로 0.5 스킵에서 1 스킵 사이의 거리가 포함되도록 한다. 2번 탐상면이 거친 경우는 주사 속도를 높여 표면과의 마찰이 되도록 적게 한다. 3번 경사각 탐상 전에 초음파 진행에 방해되는 결함을 위해서는 수직 탐상을 한다. 4번 일반적으로 시험체의 두께가 얇을수록 높은 주파수를 이용해서 탐상한다. 자, 1번도 무리가 없습니다. 3번 같은 경우도 수직을 하고 경사각 해주면 더 좋겠지요. 또 4번도 맞습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 표면이 거친 경우에 주사 속도를 너무 빨리 하면 안 됩니다. 이 표면이 거칠 때 주사 속도를 빠르게 하면 결함을 찾을 확률이 떨어집니다. 이 주사 속도를 좀 빠르게 하려면
그 펄스 반복 주파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 펄스 반복 주파수를 높게 해야 합니다. 높게 해야지 주사 속도가 좀 빨라지죠. 그래 주사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펄스 반복 주파수가 높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경우는 이제 2번이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5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탐촉자의 진동자 크기보다 작은 기공과 라미네이션이 같은 위치, 같은 크기로 존재한다면 일반적으로 스크린상의 에코 높이는 어떠한가? 단 음파는 결함의 수직 방향으로 입사가 된다. 기공은 둥근 거고 라미네이션은 이렇게 직선 형태로 되어 있는 거지요. 자, 1번 기공 에코가 라미네이션 에코보다 높다. 2번 라미네이션 에코가 기공보다 높다. 라미네이션이 기공보다 훨씬 높죠. 라미네이션이 반사가 더 잘 됩니다. 기공은 뭐 옆으로 반사해서 나가버리죠. 돌아오는 게 적습니다. 라미네이션은 이제 반사돼서 탐촉자로 돌아오는 그런 에코들이 펄스들이 많지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 자, 51번의 답은 2번입니다. 초음파 탐상에서 불합격된 결함을 용접 보수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요구하는 용접부의 품질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2번 용접부에는 검출하지 못한 결함이 있을 수 있겠지요. 3번 재용접하였으므로 모재 특성이 향상이 안됩니다. 4번 같은 방법으로 탐상하여 결함의 제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면 좋죠. 재용접하면은 특성이 감소가 됩니다. 감소가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번 처음에 용접했을 때 결함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두세 번 결함이 자꾸 반복되면 이 모재 자체를 커팅해야 됩니다. 자, 5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용접부의 경사각 탐상 시 주로 검출되는 불연속의 종류가 아닌 것은 용접부 했을 때 기공, 균열, 언더컷 뭐 이런 것들은 나오지요. 라미네이션은 아변했을 때 생기는 거지요. 5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용접 덧살을 제거하지 않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용접부를 검사하기에 가장 좋은 탐촉자는 횡파 수직, 횡파 경사각, 종파 수직, 종파 경사각 되어 있는데 용접 덧살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사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경사각 탐상을 해야 되고 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은 결정 입자가 크지요.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 감쇄가 잘 일어납니다. 감쇄가 심하기 때문에 그 파장이 긴 종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종파를 가지고서 어느 정도 각을 줄 수 있으면 좋지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54번은 4번 종파를 이용한 경사각 탐촉자를 이용하면 좋겠지요. 4번이 답입니다. 4번. 자, 다음 중 수침법으로 시험체를 수직 탐상하였을 때 표면 에코 높이가 최대가 되는 시험체는 표면 에코 높이가 최대, 물의 음향 임피던스는 이렇게 되고, 자, 이럴 경우에 이때 그 최대가 되려면 물과 음향 임피던스 차가 큰 게 제일 좋습니다. 커야지 이제 반사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강이 제일 크죠. 지금 강이 음향 임피던스 값이 그 차가 물하고 시험체하고의 음향 임피던스 차가 커야 됩니다. 커야지 반사가 다 일어나요. 그래서 1번이네. 55번의 답은 1번입니다. 차가 제일 큰 것이. 네. 자, 그림과 같이 경사각법으로 검사를 실시했을 때 CRT에 나타나는 탐상 도형이 옳은 것은 사각 탐상을 했네요. 이런 경우는 이제 표면 에코가 이니셜 에코, 표면 에코가 있고 초기 에코가 있고 결함으로부터 나온 에코가 있는 거죠. 경사각 탐상을 하면 저면 에코를 볼 수가 없습니다. 2번이 맞네요. 56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경사각을 했을 때는 저면 에코가 안 나타납니다. 자, 초음파 탐상 장치의 스크린 표시 방법 중 시험체의 평면을
표시하는 방법은 A, B, C, D가 있는데 평면은 C죠. B는 단면도, A는 뭐 시간과 진폭, D는 입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탐상 검사에서 적산 효과가 관찰 가능한 경우는 적산, 쌓인다는 얘기죠. 관찰 가능한 경우 1번 봉제를 수직 탐사한 경우, 2번 결정립이 조대한 용접부를 경사각 탐사하는 경우, 3번 작은 결함이 존재하는 박판을 수직 탐사하는 경우 이거네요. 4번 펄스 반복 주파수가 적으며 감쇄가 큰 재질을 탐사하는 경우. 자, 일단 답은 3번입니다. 적산효과라고 하는 것은, 적산효과는 그 작은 결함이 있을 경우, 그런 강판을 이제 수직 탐사를 할 경우에 B1, 백에코죠. B1보다 뒤에 나타나는 그 플로우 에코, 결함 에코가 그 중첩에 의해서 F1, 결함, 첫 번째 나타난 결함 에코보다 높게 되는 현상입니다. 백에코 뒤에 나와 있는, 그래서 표면 에코하고 B1 사이에 F1이 있죠. 근데 F2가 F1보다 더 높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적산효과다. 이런 현상은 이제 결함이 작고 판 두께가 얇은, 대개 20mm 이하 얇고 감쇄가 작은 경우에 이 적산효과 같은 경우가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58번 같은 경우 답이 일단 3번입니다. 작은 결함이 존재하는 박판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다른 진동 모드로 변환이 가장 쉬운 판은 종파죠. 종파 가지고서 횡파 만들고, 횡파 가지고서 판파 만들고 그러죠. 자, 59번의 답은 1번입니다. 단강품의 수직 탐상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은 1번 임상 에코가 높고 저면 에코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탐상감도를 더 높게 한다. 2번 임상 에코가 높고 저면 에코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탐촉자의 위치를 약간 이동하여 탐상한다. 3번 임상 에코가 높고 저면 에코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시험 주파수를 더 높게 한다. 4번 임상 에코가 높고 저면 에코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시험 주파수를 더 낮게 한다.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임상 에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험체 내부에 있는 그 많은 미세한 어떤 그런 경계면에서 막 나오는 그런 에코를 우리가 이제 임상 에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 이제 탐상 감도를 좀 내리거나 주파수를 낮추는 경우에 그 임상 에코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면 에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시험체 내부에 그 결정립이 초대한 경우에 이제 그 저면 에코가 나타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주파수를 낮게 해서 그 초음파의 침투력이 좋아지면은 저면 에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이제 임상 에코가 높고 저면 에코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그 시험 주파수를 좀 낮게 하는 것이, 더 낮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6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